안녕하세요. 이번 2026년 에이전트 옵스 실전 전력 웨비나에서 첫 번째 세션 진행을 맡게 된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2025 한 해 동안에 여러 기업에서 LLM 도입을 고려할 때 다루어졌던 주요 키워드 용어들을 살펴보고 LLM 도입 POC 대비 실무에 적용하려고 할 때 나타났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기술, 인프라 및 자원 운영 측면, 신뢰성 보안, 책임 측면, 그리고 조직 및 프로세스 통합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에이전트 옵스를 소개하고 앞서 다루었던 문제점들을 에이전트 옵스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에이전트 옵스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비교하여 에이전트 옵스의 개념에 대해 한 번 더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에 주로 다루어졌던 용어들을 살펴볼 텐데요. 아마 많은 기업에서 LLM 도입을 검토하시면서 익숙하게 접해보신 용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각 용어들의 개념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LLM이 추론이나 판단, 행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모든 맥락들을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조합,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이때 컨텍스트에는 사용자가 직접 LLM에게 요구를 하기 위해 입력하는 사용자 프롬프트와 여러 번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생성되는 대화 이력, 그리고 시스템 레벨에서 LLM의 역할, 행동 원칙, 금기사항을 정의하는 최상위 규칙으로 작용하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LLM이 학습하지 않은 최신 정보나 사내에서 취급되는 정보들을 첨조시킬 수 있는 RAG도 해당되는데, 예를 들면 LLM이 호출 가능한 도구의 목적이나 입출력, 제약을 이해시키기 위한 도구 설명도 첨조시킬 수 있는 컨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LLM이 원하는 출력을 생성하도록 입력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작성, 최적화하는 기법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컨텍스트 중에 사용자 프롬프트 및 대화 이력을 잘 설계해서 작성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LLM이 참조할 수 있는 컨텍스트 윈도우의 크기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참조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컨텍스트의 구조 설계가 점차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 실행, 검증, 수정의 반복 구조를 가지는 에이전틱 AI가 등장해서 작업을 반복 수행할 때 발생하는 상태와 수행 이력에 대한 관리 중요성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LLM의 RAG에 대한 실무 도입을 고려할 때 이 복잡한 사내 규격이나 코드, 요구사항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필요한 자원의 규모가 커지면서 LLM이 실패했을 때에 따르는 비용이 커지고 그에 따라 품질이나 무결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과 같은 개념이 등장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MCP입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 한 해 동안 많이 다루어졌던 용어인데요. MCP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LLM이 외부 도구, 데이터, 상태에 일관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입니다. MCP 적용 전후의 모습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미지를 하나 인용해 왔습니다. AI 앱에서는 그 특성상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MCP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는 다양한 웹 서비스, DB나 데이터를 AI 앱에서 직접 접근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서비스에서 필요로 하는 첨조 사양, 방식이 서로 달라서 통합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MCP이고, 현재는 우측 그림처럼 AI 앱에서는 MCP 클라이언트를 통해 MCP 서버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구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장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도구들을 연동하려고 할 때 비표준성으로 인해 해석 오류와 재사용 불가 문제가 발생했고, 멀티 스텝을 가지는 에이전트에서 작업 단계와 진행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어 관리에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프롬프트 기반 구조에서 적금 제어나 감사 추적을 충족하기에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고, 필수적인 규칙과 정책이 프롬프트 텍스트 문장에 요구하게 되어서 검증, 통제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에이전틱 AI입니다. 네, 에이전틱 AI는 목표를 해석하고 상황에 따라 스스로 행동을 선택 조정하는 LLM 기반 자율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흔히 사용되는 비슷한 용어로 혼동하실 수 있는 AI 에이전트와 비교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측의 이미지를 보시면 AI 에이전트는 단일 에이전트를 통해 온도 변경에 대응해서 정해진 온도 세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에이전틱 AI 시스템에서는 날씨, 에너지 비용, 사용자 스케줄 등 다양한 영역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AI 에이전트가 복합적으로 동작해서 집안의 환경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AI 에이전트가 단일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정적인 환경에서 주어진 입력에 따라 반응하는 기능 수행자의 역할을 한다면, 에이전틱 AI는 다중 에이전트를 포함한 시스템으로서 목표를 기반으로 행동을 조직하고 계획, 행동, 검증을 반복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자율 실행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는 목표 달성을 위해 앞에서 보신 에이전틱 AI의 판단과 행동이 일관적으로 수행되도록 역할이나 순서, 제어 지점을 정의해 놓은 실행 구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틱 AI와 비교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에이전틱 AI는 목표 기반의 자율적 판단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는 판단 결과를 실행으로 연결하는 구조와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에이전틱 AI가 무엇을 수행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집중한다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서는 결정을 어떻게 수행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더 집중합니다. 사용자의 역할을 보면, 에이전틱 AI에서는 AI의 판단을 보완하는 역할을 사용자가 수행한다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서는 전체적인 실행 흐름 구조 내에서 제어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에이전틱 AI의 주요 구성 요소가 목표 해석, 상태 인식, 행동 선택 로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는 역할 정의, 순서, 규칙, 제어 흐름 등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서 이제 한 가지 함께 보면 좋은 개념이 있는데요. 어, HITL이라고 해서 휴먼 인더 루프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판단, 추론, 실행을 수행하는 과정에 사람이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결과를 보완하고 검증, 통제하는 운영 방식으로, AI가 모든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특정 지점에서 사람의 판단을 검증, 승인, 수정 형태로 반영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의미합니다. AI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사람의 판단을 통제 장치로 포함하는 운영 개념으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는 세션 마지막에 에이전트 옵스와의 비교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AI를 실제 업무 환경에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2025년 한 해 동안 AI 도입을 검토하시면서 직접 경험하시거나 간접적으로 접해보신 이슈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기술, 인프라 및 지원 운영적인 측면, 신뢰성 보안 및 책임과 관련된 측면, 그리고 조직 및 프로세스 통합과 관련된 측면에서 각각 어려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 인프라, 자원 및 운영 측면입니다.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우선 지속관리와 운영을 포함한 활용 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있겠습니다. AI를 도입하려면 일회성 처리가 아닌 데이터 처리, 모델 호출, 결과 관리가 반복되는 상시 운영체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모델의 버전이 변경되거나 입력 데이터 구조가 변경될 수도 있고, 품질 보정 요구가 반복되어 설정 수정, 테스트, 재배포가 거의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LLM 호출에 실패하거나 응답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에 외부 API 지연 처리를 위한 제시도나 우회 경로 및 차단 로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원 사용량이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증가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자의 질의 외에도 자동 실행, 배치 작업, 제시도 작업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LLM 호출 수가 단기간에 쉽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요청을 해도 상황에 따라 처리 과정이 매번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워크플로우 설계에 따라서는 작업 처리 실패 시 끊임없이 재요청 시도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입력 길이나 컨텍스트 크기, 그리고 후처리 방식에 따라 GPU 사용량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여러 컴포넌트가 동시에 자원을 소모하여 요청별 자원 사용량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운영 가시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LLM을 운영하려고 하면 모델 추론 및 학습 비용 외에도 데이터 처리를 위한 비용이 함께 발생하게 되며, 한 요청이 여러 번의 모델 호출과 내부 처리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비용이 사용자의 요청 수만을 가지고서는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용량 및 작업 종류에 따라 추론, 처리 비용의 변동성이 발생하며 클라우드, 내부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LLM 등의 예산이 분리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을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응답 품질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입력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모호하면 응답 품질이 저하되며, 비정형 데이터는 추가 전처리가 필요하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텍스트가 과도하게 증가될 경우 처리 시간과 비용이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전처리, 후처리 로직이 복잡해질수록 응답 시간이 증가될 수 있으며, 성능 지점이 파악이 어려워서 품질 저하 원인이 모델 문제로 단순화되어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신뢰성 보안 및 책임 측면의 문제점들입니다. 먼저 LLM 처리 결과를 업무 산출물로 바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LLM 동작 특성상 RAG 참조가 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근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결과의 재현성이 낮아 동인 질문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RAG 데이터를 참조하는 경우에도 참조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응답 및 처리 결과에 대한 검증 책임의 불명확성인데요. LLM은 확률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동작 결과에 대한 원인을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동작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 LLM, 워크플로우 구성 중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하고, 그러다 보니 요구사항 정의, 코드 생성, 문서 검토 등 정화성이 중요한 영역일수록 도입을 검토하는 데에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 추정 및 책임 소지의 가시성이 없이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포함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부 정보 노출과 데이터 통제에 대한 우려입니다. LLM 활용 시 소스 코드, 설계 문서, 고객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이 될 수가 있으며, 클라우드 등 외부 모델 사용 시에는 내부 데이터가 LLM 학습이나 추론 과정에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부 모델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요약 결과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민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규제, 감사 환경 및 오류 발생 영향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각종 규제, 품질 인증, 내부 감사의 요구에 따라서 AI 결과에 근거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보 사용 이력에 대한 추적성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잘못된 답변이 반복적으로 재사용되거나 자동화 과정에 의해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조직 및 프로세스 통합과 관련된 측면입니다. 기존 업무 프로세스와 LLM의 작동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기업 프로세스가 보통 기획, 승인, 감사 등의 단계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LLM은 즉각적인 결과 생성과 반복 수정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LLM 처리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이 불명확하고 승인 대상 살충물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어서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시스템 통합의 필요성에 따른 문제입니다. 효율적인 LLM 활용을 위해서는 ALM, PLM, 형상관리 등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해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 시스템별 도입 시기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와 인터페이스가 시스템별로 상이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요구사항 설계, 코드, 테스트 간 관계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LLM이 참조하는 맥락이 단편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계 시스템이 늘어날수록 장애 지점과 관리 포인트가 증가하여 일부 시스템을 변경하게 되면
LLM 응답 품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 보안 정책 및 조직 통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LLM을 여러 시스템과 통합하려고 할 때 각 시스템별 권한 모델과 보안 정책이 상이하여 LLM 적용 시 과도한 제한이나 과도한 개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AI 검토가 조직 레벨이 아닌 개인이나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LLM 활용 경험이 조직 자산으로 추적되기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LLM을 실무에 도입하려고 할 때 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이러한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LLM을 효율적으로 도입해서 사용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 개념 중에 하나가 에이전트 옵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옵스란 에이전트 시스템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발생 가능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운영 차원에서 흡수해 LLM과 AI 에이전트가 조직의 업무 흐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한 논문의 내용을 발췌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에이전트 시스템의 광범위한 적용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기존 마이크로 서비스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에이전트 시스템이 제공하는 뛰어난 유연성은 더 많은 이상현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환각과 같은 문제로 인해 작업 실행이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단일 에이전트에 대한 공격이 전체 시뮬레이션의 붕괴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전트 시스템과 보안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향후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옵스에서 말하는 주요 키워드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단일 에이전트 실패가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분리하고 판단, 행동 결과를 단계별로 기록하며 실행 조건, 권한 범위를 사전에 제한하고 실패 시 중단, 재시도, 대체 경로를 명시하는 것이 에이전트 앱스에서 말하는 운영 관리 체계의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에이전트 옵스를 적용했을 때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인프라 및 자원 운영 측면에서는 LLM을 미리 정의한 경로를 통해서만 호출함으로써 불필요한 반복 호출을 감소시키고 비용 및 지연 발생 지점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뢰성, 보안 및 책임 측면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행 결과 및 판단 과정을 함께 기록하여 참조한 정보 및 판단 과정에 대한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문제 발생 시 구간별 이슈 발생 원인을 조금 더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조직 및 프로세스 통합 측면에서는 구성원, 시스템, AI의 역할을 미리 정의하고 PLM, ALM, 형상관리 등 각 시스템이 담당하는 역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각 시스템 정보를 연결해주고 구성원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완화시키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 논문에서 조사한 에이전트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실패하는 6가지 케이스와 실패 확률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 최적화를 표로 정리한 것인데요. 먼저 탐색 실패에서 환경 정보 탐색 실패를 보면 에이전트가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환경을 충분히 탐색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논문의 환경 최적화에서는 이를 환경 선행 탐색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에이전트 옵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탐색 전략을 운영 정책으로 분리하고 에이전트 행동 로그 기반으로 탐색 품질을 관측하거나 계획 단계에서 사전 탐색을 강제화하는 방식으로 케이스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태 인식 실패는 에이전트가 환경 내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잘못 이해하여 실패하는 케이스인데요. 환경 최적화 관점에서는 명시적으로 에이전트 상태 변경을 관리하여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에이전트 옵스 관점에서 보시는 경우에 상태를 명시적 개체로 관리하고 상태 변경 검증 로직을 외부화하는 방식 그리고 실행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상태를 추적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활용 실패의 도구 출력 처리 실패를 보겠습니다. 이는 에이전트가 도구의 출력 정보를 처리할 때
단순 비교 또는 순위 지정 등의 계산 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을 환경 최적화에서는 일반적인 계산 작업은 외부로 위임하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에이전트 옵스를 적용하면 계산 판단 로직을 구조화하고 결과 검증 단계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메인 규칙 위반입니다. 에이전트가 금지된 작업을 수행하거나 허용된 작업을 잘못 차단하는 등 도메인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환경 최적화 관점에서는 도메인 규칙 검증을 외부로 위임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고, 에이전트 옵스 적용 시에는 도메인 규칙 자체를 정책 엔진으로 분리하고 행동 실행 전에 사전 검증 단계를 추가하고 규칙 위반 로그 수집 및 재현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용자 지시 이행 실패입니다. 이는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따르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논문에서는 이 환경 최적화 관점에서 직접적인 최적화 방안이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에이전트 옵스를 적용해보면 지시사항을 체크리스트나 목표 단위로 분리하고 완료 조건을 명시적인 평가 항목으로 관리하고 사후 검증 단계를 추가하여 문제를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소스 고갈인데요. 이는 작업 완료정이 할당된 최대 턴수 또는 토큰 수를 초과하여 에이전트가 실패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환경 최적화 관점에서는 축적 기반 에이전트 행동의 최적화를 수행함으로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에이전트 옵스 관점으로 보면 턴이나 토큰 예산을 운영 정책으로 관리하고 중간 목표 달성률을 기반으로 조기 종료 단계를 추가하고 행동 제한 또는 승인 기반 실행 단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와 에이전트 옵스의 개념을 비교해보고 각각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에이전트를 실행시키는 업무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에이전트 옵스는 에이전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적 흐름 정의나 상황 판단 결과에 따른 실행 경로 전환, 에이전트 간 상호작용과 반복 수행 구조를 가지고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을 설계하기 위한 개념이라면, 에이전트 옵스는 에이전트와 워크플로우의 실행 현황을 관측하고 호출량, 컴퓨팅 자원, 실행 비용을 관리하거나 실패, 비정상 동작에 대한 통제와 회복, 그리고 접근 통제, 감사, 책임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한 해 동안 주로 다루어졌던 LLM 관련 주요 용어들을 살펴보고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점과 함께 에이전트 옵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에이전트 옵스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에이전트 옵스의 필요성, 도입 및 운영시 고려사항, 에이전트 옵스의 구조를 포함한 상세 정의 및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발표를 맡은 이조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에이전트를 어떻게 더 똑똑하게 만들 것인가가 아닌 에이전트가 왜 운영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짧게 정리하고 에이전트 옵스가 어떤 질문에 답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옵스의 필요성부터 문제 제시, 전체적인 구조까지 모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에이전트는 단순 응답 시스템을 넘어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호출하며 반복 실행하는 구조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에는 202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30년경에는 약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확대되면서 POC를 넘어 에이전트가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운영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비용, 지연, 품질 등 운영 관점의 이슈들이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운영 이슈의 배경에는 에이전트의 작동 구조가 그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일 에이전트에서 멀티 에이전트, 나아가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구조로 갈수록 실행은 더 분산되고 상호작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POC 단계에서 잘 동작하던 시스템이 실제 운영 단계에 들어가면 비용, 지연, 품질, 재현성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에이전트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에이전트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단순화해서 보여줍니다. 에이전트는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실행하는 흐름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이전트는 먼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 해결 방법을 계획한 뒤 실제로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행 결과는 다시 환경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를 다시 모니터링하면서 분석, 계획, 실행의 과정이 반복됩니다. 즉, 에이전트는 단일 요청 응답 모델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계속 실행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이러한 동작 과정에서 에이전트의 운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로덕션에서 에이전트가 통제되지 않는 실행으로 흘러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에서 메모리, 로직, 툴 호출이 섞여 반복되고 사람 통제 지점이 불명확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안 보이고 멈추기도 어렵고 책임도 애매해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더 구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행 경로, 툴 호출, 상태 전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디버깅과 지연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엮여 있습니다. LLM 메모리, 툴, 권한이 하나의 런타임에 결합되면서 모듈화와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재현 불가와 비용 폭발 문제점들이 이어집니다. 동일한 입력이라도 동일한 실행이 보장되지 않으면 회기 테스트나 평가가 무너지는 비결정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루프, 팬아웃, 반복 호출이 누적되면서 비용과 지연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결국 SLA가 붕괴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만 잘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형태로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이전트를 앱이 아니라 분산 실행 시스템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핵심은 하나의 사용자 요청이 여러 실행 단계와 호출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플래닝, 액션 셀렉션, 툴 익스큐션으로 쪼개지고 각 단계가 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때 운영 난이도는 LLM의 성능보다 실행 흐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는 건 상태와 메모리입니다. 에이전트는 공유된 상태와 메모리를 기반으로 재계획합니다. 즉, 실행 결과와 중간 상태가 다음 툴 선택과 다음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최종 답변만이 아니라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실패도 국소적이지가 않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패는 한 번의 에러로 끝나지 않고 리트라이, 폴백, 롱툴 선택으로 확대됩니다. 잘못된 툴 선택은 재시도의 루프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비용과 지연이 증가되고 품질 저하 같은 연쇄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은 에러 처리가 아니라 흐름 관리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세 문장을 요약을 해보면 요청은 다수 호출로 분해되고 상태 컨텍스트가 경로로 결정하며 그 다음에 실패가 시스템적으로 증폭하게 됩니다. 결론은 간단하게 됩니다. 바로 실행을 다루는 운영 계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 계층을 에이전트 옵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정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옵스는 자율 에이전트의 실행과 행동을 운영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접근입니다. 개발, 배포, 실행, 모니터링, 피드백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에이전트 실행 흐름 위에 에이전트 옵스 레이어가 겹쳐서 관측, 통제, 거버넌스를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 레이어가 답하는 질문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운영 계층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에이전트 옵스가 답해야 될 질문을 총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옵저버입니다.
지금 에이전트가 어떤 경로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호출했고, 그 결과 어떤 상태로 변해 있는지를 운영자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이 실행이 잘 됐다는 것을 단순히 정답 여부나 정확도만이 아니라 성공률, 지연 시간, 비용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컨트롤입니다. 에이전트의 위험한 행동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승인, 중단, 롤백과 같은 명확한 통제 지점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거번입니다. 정책과 권한, 그리고 감사 로그를 통해 누가, 왜, 어떤 규칙에 따라 실행했는지를 사후에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테스트에서 시작하여 배포, 모니터링,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까지 에이전트를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속적인 루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 다섯 가지를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저브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안 보인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인데요. 에이전트의 실행을 단순한 로그가 아니라 세션 단위 실행 흐름으로 묶어서 관측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플래닝, 루프, 툴콜, 메모리 업데이트가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분기했고 몇 번 반복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결과가 이상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실제로 재현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잘했는지를 판단하는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이밸류에이션은 에이전트가 잘 작동했는가를 운영 관점에서 판단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능 지표를 하나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률이나 정확도뿐만 아니라 실행당 지연 시간, 툴 호출 횟수, 토큰 사용량 같은 비용 지표를 함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이전트는 루프나 팬아웃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단계가 지연을 만들었는지, 어떤 툴이 비용을 키웠는지를 분해해서 보지 않으면 운영 판단이 어렵습니다. 평가를 했다면 이제는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제 지점을 제공하는 컨트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은 에이전트 실행 도중에 멈출 수 있고 허용할 수 있는 통제 지점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툴 퍼미션인데요. 어떤 툴은 읽기만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쓰기까지 허용할지처럼 권한 레벨을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프로벌 게이트입니다. 외부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사람의 승인 이후에만 실행되도록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탑과 롤백인데요. 문제가 감지되면 즉시 실행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즉, 컨트롤은 자율성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자율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통제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책임과 감사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번의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거번은 실행을 제어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행 이후에 책임을 남기는 단계입니다. 에이전트는 툴을 통해 외부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정책 없이 운영하면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바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책 집행, 감사 추적, 그리고 권한과 책임의 기록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만 운영 조직 관점에서 에이전트를 단순 실험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시스템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행 중에 대한 운영이라면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운영입니다. 라이프 사이클 오토메이션은 개발, 배포, 실행, 모니터링, 개선으로 이어지는 운영 루프를 자동화하는 단계인데요. 에이전트는 이제 비결정성이 있고 작은 변경 하나가 실행 경로를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배포 이전에 체계적인 테스트가 필수적입니다. 또 배포 이후에도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계적 배포, 이상 징후 감지, 그리고 필요시 즉시 롤백할 수 있는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라이프 사이클은 한 번 만든 에이전트가 아니라 계속 운영되는 에이전트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에이전트 옵스는
단순히 모니터링을 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이 에이전트가 잘 작동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가 생기면 실행 중간에 멈추거나 허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누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에 대한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걸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 섹션에서는 MCP를 활용해 에이전트가 실제 시스템과 연결되었을 때 왜 에이전트 옵스가 필수적인지를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슬랙슨의 이준호입니다. 이번 에이전트 옵스 데모 세션에서는 에이전트 옵스를 실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데모 개요, 설계 단계에서 에이전트 옵스, 개발 단계에서 에이전트 옵스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모에 앞서 세션 2에서 설명한 에이전트 옵스의 5가지 구조를 실행 전 인간 통제를 핵심에 두기 위해 플랜, 컨트롤, 두, 체크로 구성된 에이전트 옵스 흐름을 정의합니다. 에이전트가 계획을 수립하고 인간이 개입해 방향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대로 작업을 수행하면 최종 결과를 승인하여 자산화하는 로직이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오늘 데모를 통해 달성할 목표는 패스 API 블로그의 비회원에게 게시글 본문의 30% 노출 제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시연에서는 설계 단계에서의 에이전트 옵스 흐름과 개발 단계에서의 에이전트 옵스의 흐름이 MCP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실무에 적용되는 핵심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설계 단계의 에이전트 옵스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플랜 단계의 핵심 포인트는 AI가 사용자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받아 요구사항 정의서와 이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의 초안을 AI가 스스로 구성하게 됩니다. 화면과 같이 비회원이 게시글 열람 시 본문 30%만 노출하도록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줘라는 간단한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에이전트의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추론 과정을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제 AI가 내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던 블랙박스에서 벗어나 에이전트의 논리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의도를 구체화하여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 초안을 완성해냅니다. 이어서 에이전트 옵스의 두 번째 단계인 컨트롤입니다.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정책적인 결정이나 기술적 선택이 필요한 판단의 기로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때 에이전트는 임의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묻고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게이트가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에이전트의 설계 방향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며 초안을 본인의 의도에 부합하는 최종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 초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30% 기준을 문자 수로 할지 단어 수로 할지 질문을 던지며 사용자의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30% 산정 기준은 공백을 포함한 문자 수로 확정해서 만들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자가 에이전트의 제안에 개입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게이트의 실제 작동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설계의 모호함을 없애고 의도가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통제하게 됩니다. 설계 단계의 세 번째 순서인 두 단계입니다. 앞서 컨트롤 단계에서 인간이 개입하여 수정을 요청했다면 이번 단계에서는 그 수정 사항대로 에이전트가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를 실제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단계입니다. 컨트롤 단계에서 입력한 공백 포함 문자수 기준이라는 피드백을 에이전트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 역시 모든 사고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반영하는지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모호했던 초안을 폐기하고 확정된 정책이 반영된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를 다시 작성합니다. 마지막 체크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에이전트가 피드백을 반영해 도출한 최종 결과물을 사용자가 면밀히 검증하고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승인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단순히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를 저장하는 것을 넘어 에이전트가 수립한 계획에 대해 인간이 최종 책임을 지는 절차임과 동시에 검증된 데이터를 우리 조직의 지식자산으로 공식화하여 저장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에이전트가 새롭게 작성한 비회원 게시글 30% 노출 제한, 요구사항과 상세 테스트 케이스를 확인했을 때 지시사항에 맞게 완벽히 수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승인 버튼을 누르면 채팅 기록뿐만 아니라 각 아이템의 히스토리에 누가 언제 이 설계를 확정했는지 영구적인 로그로 남게 됩니다. 이로써 AI의 작업은 익명의 결과물이 아닌 추적 가능한 조직의 공식 자산으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설계 단계의 에이전트 옵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개발 단계의 에이전트 옵스 데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에이전트에게 매번 결정적인 코딩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어떤 정책을 따를지 사전에 정의해 지속 가능한 표준 워크플로우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워크플로우에 필요한 인자가 투입되면 에이전트는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상세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화면처럼 저는 지금 사전에 정의된 표준 개발 워크플로우를 실행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에는 사용할 도구, 순서, 기술 환경 등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입력된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 ID 정보를 바탕으로 에이전트는 즉시 상세 구현 시나리오 설계를 시작합니다. 이때 에이전트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어떤 파일을 접근할지에 대한 계획 과정이 다 기록됩니다. 이를 통해 AI가 지금 무슨 도구로 무엇을 하려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어 단계입니다. 에이전트가 수립한 개발 계획을 실제 코드로 옮기기 전 인간이 개입하여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게이트입니다. 이는 잘못된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어 리소스가 낭비되거나 기존의 코드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이전트에게 실제 작업 수행에 대한 실행 권한을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에이전트가 수립한 개발 계획과 함께 코드 수정 작업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에이전트가 내놓은 계획을 확인하였고 요구사항과 다르지 않게 필요한 범위가 정확히 반영된 것을 확인하여 실제 개발 진행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허락을 통해 게이트를 통과해야만 실제 개발 단계로 진입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율 에이전트의 오작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 지점이 됩니다. 세 번째 두 단계입니다. 앞서 컨트롤 단계에서 인간의 승인을 받은 확정된 계획에 따라 에이전트가 실제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결과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운영 지표들이 실시간으로 생성 및 수집됩니다. 에이전트가 승인된 계획에 맞춰 작업을 시작합니다. 두 단계에서 발생하는 매 작업마다 지연 시간과 비용이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이후 데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에이전트가 코드를 구현하는 상세 과정은 잠시 생략하고 작업이 완료된 직후의 시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이전트가 구현을 마치면 테스트를 실행하여 결과를 읽어오며 모든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는 성공 리포트가 발행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에이전트가 승인된 방향대로 잘 작동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생성된 데이터와 리포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 단계는 에이전트가 도출한 최종 결과물을 인간이 면밀히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작업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수행한 개발과 테스트 결과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인간이 최종 검증함으로써 작업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직의 공식 자산으로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에이전트가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결과 리포트를 작성하고 이를 설계 단계에서 만들었던 테스트 케이스의 코멘트로 달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리포트를 확인하고 실제로 테스트를 직접 실행하여 모든 항목이 정상적으로 통과되었는지 최종 검증을 수행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테스트가 통과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결과가 설계 의도에 맞게 구현되었음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수락 버튼을 눌러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와 결정사항은 기록으로 남아 추후 누가 왜 이 작업을 승인했는지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이렇게 에이전트 옵스의 흐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해 워크플로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에이전트는 다음 작업에서 더 정교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오늘 데모를 통해 보여드린 에이전트 옵스의 핵심 가치를 세 가지로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품질 통제입니다. 에이전트의 루프S와 툴별 비용, 지연 시간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자원 낭비를 막고 최적의 실행 경로를 유지합니다. 둘째, 실행 관리입니다. 계획부터 메모리 활용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세션으로 묶어 관측하므로 에이전트의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셋째, 추적성입니다. 누가 왜 어떤 정책으로 실행하였는지 기록하여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개선으로 연결하는 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합니다. 이상으로 에이전트 옵스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한 데모와 함께 에이전트 옵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웨비나 참가를 신청하실 때 다양한 질문들을 함께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확인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파일럿 같은 개발 도구만 쓰면 되는 조직도 있을 것 같은데 에이전트 옵스가 필요한 조직의 경계가 어디인가요? AI가 제안만 하면 도구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테스트를 돌리고 파일을 수정하고 배포 흐름까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AI가 업무를 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운영 체계가 필요합니다. 즉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순간부터는 에이전트 옵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AI가 추천하고 사람이 승인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네, 라고 주셨습니다. AI를 사용하는 상황에서의 책임은 결국 사용자가 지는 것이고 이는 AI 특유의 문제가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책임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에서 중요한 건 책임을 AI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승인자가 책임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승인자는 무엇을 바꾸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중단할 권한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승인자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점점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결국 운영 자체가 느려지거나
중단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온프라미스 운영은 비용 예측이 가능하다지만 실제로는 GPU 운영이 더 어렵지 않나요? 라고 이제 주셨습니다. 실제 난이도는 이 모델보다 스케줄링이나 자원 할당, 비용 배분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에이전트 옵스가 의미 있는 이유는 누가 어떤 업무를 위해 GPU를 썼는지를 세션 단위로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PU 사용을 서버 사용률로 뭉뚱그려 보는 게 아니라 업무 단위로 관측하고 비용을 정확히 귀속시키고 불필요한 낭비를 운영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사람이 개입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역량을 가진 역할이어야 하나요? 라고 주셨습니다.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핵심은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변경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 정책 위반 소지가 있는지, 테스트 결과까지 보고 승인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전부 승인하게 되면 병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승인 지점을 역할별로 분리해야 운영이 막히지 않고 조직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 슬랙스 웨비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